이번 시간에는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쓸데없는 복잡한 내용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HTML과 body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제 의식의 흐름대로 막 CSS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ody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555 자, 이렇게 그레이로 주면은 이렇게 먹게 되죠. 그런데 보더에 픽셀 대시드 샵 99333 자, 이렇게 보더를 주면은 분명히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전체 뷰포트로 들어가는데 이 보더는 요만큼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이 body 대신에 HTML로 바꾸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오렌지로, 보더는 레드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요 레드가 이 바디 겉에 생기고 백그라운드는 이걸로 바뀌게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이 HTML이란 것이 이 전체 배경이 다 오렌지로 먹고는 있지만 이 보더는 요만큼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어쨌든 이 브라우저의 이 뷰포트는 이만큼의 크기를 갖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에 따라서 이 높이가 바뀌죠. 근데 기본 뷰포트는 어쨌든 HTML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백그라운드는 어쨌든 이 컬러가 이 스타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이 무언가로 채워는 줘야 되니까 이 컬러가 먹는 것 같아요. 이 뷰포트 부분이요. 실제 HTML은 요만큼이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CSS 전역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루트라는 요 키워드로 이 안에다가 이제 전역적인 CSS 변수들을 선언을 하는데, 자, 이 루트의 보더 컬러를 블랙으로 바꾸면은, 자, 이 레드였던 것이 블랙으로 바뀌게 되죠. 자, 보더 위드스를 50픽셀 이렇게 주면은, 자,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결국은 이 루트는 이 HTML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루트라고 별도의 이렇게 키워드로 정의를 한 것을 보면은 이 CSS란 것이 우리가 주로 HTML과 연결해서 쓰지만 꼭 HTML에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요즘은 잘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XML이라는 파일도 있죠. 아마 거기에도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안 다룬 지 오래돼서. 거기에도 이 CSS를 먹힐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HTML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XML에서의 루트는 HTML이 아니라 XML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루트하는 것은 최상위 요소, HTML이나 아니면 이 CSS가 적용되는 또 다른 문서, XML이나 등등 그런 문서의 루트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 HTML과의 연결을 시켰으니까 지금은 이 루트가 HTML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루트는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HTML에다가 넓이를 90 뷰포트 위드스. 자, HTML의 넓이를 90 뷰포트 위드스를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HTML이 보더를 좀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10픽셀. 이 바디도 10픽셀. 얘도 색깔을 더 진하게. 자, 바디와 HTML이 이렇게 지금 돼 있고 HTML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의 높이를 한 90% 하게 하면, 자, HTML의 높이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마진 0 오토가 먹을까요? 마진 0 오토. 자, 이것도 먹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HTML이랑 요 공간, 이 문서 영역도 이 상위 뷰포트인 이 윈도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뷰포트를 윈도우로 보고 있죠. 요거에 포함이 돼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포지션 앱솔루트로 주고 이 탑 레프트를 50% 해서 이 트랜스폼을 먹이면은 이 HTML도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앱솔루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상위, 그러니까 HTML을 포함하는 이 뷰포트는 여기서 CSS는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상위에 뭔가 윈도우라는 게 있어서 얘를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주고 뭐 저스티파이 센터, 콘텐트 센터, 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렇게 줄 수만 있다면 이 HTML도 이렇게 이 포지션 앱솔루트 이걸로 이렇게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걸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이렇게 상위 공간, 그러니까 HTML보다 상위인 이 윈도우라는 것에 CSS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HTML이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상위 요소니까 얘 자체가 이렇게 앱솔루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가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바디의 하이트를 100%로 주겠습니다. 자, 바디의 하이트를 100%를 주면은 이 바디의 부모는 결국 HTML이니까 부모의 100%만큼 꽉 차게 되죠. 네. 그러면 이거를 150% 주게 되면, 자,
이 HTML 밖으로 바디가 튀어나가 버리고 여기에 스크롤바가 생기죠. 네. 자, 이 스크롤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에 생기는 이 스크롤바, 그렇다면 이 HTML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게 되면, 자, 이 브라우저에 생기는 이 스크롤바가 없어지죠. 그리고 이 바디 안에 이 박스 요소, 자, 이 박스 요소를 자, 이렇게 크게 키웠습니다. 자, 바디 안에 박스, 그러니까 이 바디 안에 이 박스가 높이가 150%예요. 그러면 바디 높이의 150%가 되니까, 자, 이 바디에 지금 스크롤바가 없잖아요. 오버플로우 Y를 오토로 하면은, 자, 이 바디의 스크롤바는 여기 생기죠. 자, 근데 이 지금 이 스크롤바가 이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 뷰포트 밖으로 아래쪽 밑으로 내려가서 쭉 가는데, 결국 이 박스 요소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끄트머리가. 왜냐면 이 오버플로우 히든 때문에, HTML에 있는 이 오버플로우 히든이 돼 있어서. 이걸 없애볼게요. 자, 이걸 없애면은, 자, 이번에는 조금 이상한 것이 발생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이 스크롤바가, 자, 이 HTML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을 때 이 스크롤바가, 이 바디의 스크롤바가 이 바디 요 영역에 지금 생겼잖아요. 스크롤바가. 근데 HTML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없애면은, 자, 바디에 있던 스크롤바는 사라지고 이 브라우저에 있는 스크롤바로 이 바디의 스크롤바가 바뀌었죠. 네. 자, HTML에 있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은 이 바디에다가 이 스크롤바가 생기는데, 이 바디 영역에 여기에 스크롤바가 생기는데, 이 HTML의 오버플로우 히든을 없애면은, 자, 이 바디에 있던 이 스크롤바가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 브라우저 자체의 이 스크롤바로.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스크롤이 다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뭐 이 CSS를 막 작성하면서 뭐 새롭다면 새로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결론은 그냥 이런 특성이 있다 라는 것을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인식하던 이 HTML과 바디의 이 뷰포트의 공간에서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꽉 차 있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CSS 처음에 이런 리셋 코드라고 하죠. 어떤 이런 스타일을 재정해야 하는 거, 초기 재설정하는 이런 리셋에다가 위드스 100%, 하이트 100% 뭐 이렇게 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 이 공간, HTML과 바디가 차지하는 이 공간에 대한 인식대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로만 일단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움이 되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쓸데없이 복잡한 시간이었다면 제가 뺏어간 시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